저는 박영자, 올해 78입니다. 제 인생은 참 기구했죠. 1947년 충청도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삼남 삼녀 중 막내였고 집은 늘 가난했어요. 밥상 위엔 보리밥에 콩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에, 어머니는 품팔이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삭바느질을 하며 어린 손끝이 닳도록 바늘을 잡았죠. 배움에 대한 갈망은 컸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도 다짐했죠. 언젠가는 내 두 손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 18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보퉁이 하나 달랑 들고 말이죠. 처음에는 부잣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 빨래, 밥 짓기, 방 한 칸 얻을 돈조차 없었죠. 밤마다 좁은 다락방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을 조금 넓게 느끼게 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집 안방에서 라디오가 울리게 하리라. 서울살이에 적응할 즈음 저는 재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산다 했으니까요.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도현,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영자씨, 우리 살림 한번 같이 합시다.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수와 막걸리만 올린 초라한 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방 하나 얻어 시작한 신혼. 하지만 그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죠.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온종일 태교하며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달라고. 남편은 죽을 끓여주며 절 지켜줬습니다. 드디어 태어난 딸.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바느질한 옷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라 믿었죠. 딸의 첫 돌상을 차리던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험금으로 한동안 버텼지만 세상은 냉정했어요.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린다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없는 저는 그만 속아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몽땅 잃고 말았죠. 믿을 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모텔 청소며 공장 일이며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그게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저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 학비는 제때 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친구들보다 가방이 허름하다고 놀림을 당한 딸. 밤새 울며 제품에 매달리던 그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자. 딸은 대학 대신 고시를 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불안했지만 겉으론 응원했습니다.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끝이 없는 지출이었죠. 허리가 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딸은 40이 넘도록 합격은커녕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내 아이에게도 가정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대요. 사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 대출을 받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집을 사줬습니다. 결혼 후 딸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피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돈 이야기뿐이었죠. 어느 날 딸이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사 돈에 문제가 생겼어. 5천만 원만 보내줘.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전 재산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 전화는 사기범의 속임수였다는 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치료비조차 감당 못했죠.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며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제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집을 사줬지만 배신당한 이야기, 사기까지 당해 거리로 내몰린 이야기.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건을 맡겠습니다. 수임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문제라 쉽지 않았지만 증거와 진술이 뒷받침되며 재판은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선고 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반환하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릴 적 다락방에서 들던 그 소리가 다시 제 집 안방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걸. 이제 저는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는 가끔 안부를 나누며 은인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딸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여전히 사랑하니까, 언젠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